네, 2026 수능 특강 영어 13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부터는 드디어 이제 빈칸 내용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빈칸 추론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어휘 빈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 빈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난이도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제 좀 어휘가 짧으니까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 첫 번째 유형이 되는 어휘 빈칸이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 빈칸 추론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그 빈도에서 지문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선지를 거기다 끼워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제 방에서 쓸모없는 인제 물건을 갖다 버리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문에서. 저 잘 이해를 했어요. '쓸데없는 물건은 좀 버리는 게 낫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빈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무소유의 장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말이 쪼끔 바뀌었을 때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낼 수 있느냐를 인제 그 물어보는 그런 특히나 문해력을 물어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terature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요. 이제 수능 31번입니다. 친구들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그 어렵게 시작되는 그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딱 보면 '아 31번 여기 있었지.'라고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자, 문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독자에게 증폭시켜주는 빈칸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빈칸 내가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빈칸 있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지를 한번 생각하고선 지문을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문학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찾으면 돼요. 문학이 어떤 측면에서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까? 이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했으니까 중심이 되어지는 언어 학습의 여러 가지 자료들은요, must concentrate on,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데 이제 뭐, 규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이런 사회 의미론적 그런 체계에서 어떻게 이제 언어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literature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language learning이에요. 그 language learning이 주로 가지고 있는 language teaching material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선 이 언어 체계가 굴러가는지, 그리고 사회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스템 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 학습을 하려면요. 아주 자주 이제 학습의 그런 과정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분석적이고 piecemeal 했으니까 이제 뭐 단편적이고 그리고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했으니까 어떤 개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나 피상적일 수가 있대요. 자, 그럼 문학이 언어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언어 학습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습 방법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건요, 분석을 하고요. 또 이제 뭔가 단편적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피상적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걸 내가 찾아야 되는데, 분석하고 단편적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보는 거는 이 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문학이 어떻게 채워주느냐가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서 분석이 아니고 상상을 해서 언어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 관여하게 되는 것이 자, 뭐 하게 한대요? 학습자들이 to shift the focus, 아까 얘기했던 그 부족한 그런 집중을 초점을 바꾸게 한대요. 근데 beyond 무엇을 넘어서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계적인 측면, 이제 외국어 이제 언어 체계에 이런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바꿀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자,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분석, 단편적, 피상적인 이런 언어 학습을 넘어서서 문학이 있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여기가 바로 빈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설.
뭐 연극, 그리고 인제 or short story 했으니까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is explored 돼서 인제 그 시간을 거쳐 가지고 탐구가 되어지면요. 그 결과, 내가 궁금한 게 결과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그 독자가 뭐 하기 시작한대요? 그 글에 살아남기 시작한대요. 글에 깃들기 시작한대요. 그럼 글에 빠져듭니다. 그냥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글에 빠져들어요. 그럼 그나 그녀가 다시 말해서 책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단어나 어떤 구절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딱 끄집어내는 것은 덜 중요하게 돼요. 된 뭐보다 그 이제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보다 덜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독자는 또 뭐 할 수가 있냐면 be eager to find out what happens as events unfolds 했으니까 이 사건이 펼쳐짐에 따라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계속 찾아내기를 열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 그녀가 뭐 하냐면 캐릭터에 빠져들고 자 이제 병렬 구조 계속 나오죠. 캐릭터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언어는 transparent 해서 투명해집니다. 언어 체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전체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세계로 인제 뭐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어학습 방법에서 분석, 단편적, 피상적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습을 넘어서서 문학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야기 자체에 빠져들어서 이야기 자체가 중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학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유? 빠져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 linguistic insight에서 이제 뭐 언어적인 인사이트 하면 통찰력. 2번 artistic imagination 예술적인 그런 상상력. 3번 문학적인 그런 분별성. 4번 대안적인 측면. 이제 뭐죠? 관점. 그리고 5번 개인적인 참여. 그래서 개인적인 참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기에 빠져드는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관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개입이 돼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 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쳤던 부분 보면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빈칸이 다 이런 부분들이었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요. 선택지를 딱 봤을 때는 뭔가 비슷해 보여. '언어적인 통찰력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제발 답을 고르실 때 "내 생각을 배제하고 지문에서 나온 부분들을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퍼스널 인볼브먼트가 어디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인제 그 글에 인제 글에 깃들게 된다. 그리고 인제 뭐 하냐면 알아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인적인 그 그림에 글에 빠져드는 거. 그래서 퍼스널 인볼브먼트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좋아요. 게이트웨이는 문제 이렇게 풀어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제 1 번부터 들어갈 건데 글의 쭉 내용을 봤을 때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연결사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면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계속 강화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imagine 나왔습니다. imagine 나오면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ing 나와서 뭐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해 봐라 이렇게 되겠죠. 명령문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자,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attempting to 뭐 하려고 하냐면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근데 인제 설명을 할 건데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it이 인제 가주어로 사용됐고 to가 진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 게 왜 합당한지 근데 뭐라고 결론을 지어요? "자 태양은 내일 아침에도 뜰 거야. 왜냐면 그것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라고 사람이 결론을 짓는 것이 얼마나 인제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상상을 해 보래요. 자 그럼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어느 정도는 어조가 잡혀요. 아
이렇게 계속 그랬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왜 합리적인지 내가 설명하려고 굉장히 attempting to 노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뭔가 이제 뭔가 설명을 할 때 완벽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지 뒤에 조금 더 볼게요. There may have been a time. 어떤 시기가 있을 거냐면 시기가 있어 왔냐면 있었을지도 모르냐면 다시 볼게요. 자, may have pp 나왔으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의 추측이 되겠죠. 그 시제가 이제 과거로 옮겨갑니다. 자, 아마 이러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시기냐면 이런 원시인들이요. 원시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새벽을. 근데 with assurance 굉장히 이제 내가 확신해서 그런 새벽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에만 기반을 해서 여기서 only라는 말도 약간의 어조가 들어가 있죠. 뭐에 기반해서 내일 해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실이요. 위에서 얘기했던 내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떠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he had seen dawn follow The blackness of night 했으니까 그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한 밤의 어둠을 따라서 따라오는 것을 새벽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기반해서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예상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40년 살았는데 이 40년 동안에 계속 이제 어두워지면 그다음에 새벽이 오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도 새벽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이제 한 다섯 번째 줄까지 갔는데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깐요. 자, 경험에 의한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아침이 올 거야. 매일 아침이 왔었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this primitive state of knowledge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런 원시적인 그런 지식의 상태. 근데 만약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if it ever existed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식이라고 할 정도의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원시적인 상태는 의심할 바 없이 굉장히 pre-scientific 했으니까 비과학적이래요. 과학의 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한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비과학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조금씩 어조를 꼬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요, 어떠한 그런 유사성, 과학에서의 유사성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In fact, 사실 이러한 이제 서툰 그런 이제 인덕션, 귀납이요. 자, 귀납이라는 건 A, B, C, D, E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F야 라고 내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귀납적 추론이 exhibits a complete abse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과학적 이해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에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인 추론 이유들은요. 생각하는 것은요. 근데 for believing that 뭐라고 믿냐면 자, 태양이 내일 뜰 거야라고 믿는 데 있어서의 우리 과학적인 이유는요. 바로 어떠냐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제 뭘 이해를 하냐면 이런 태양계의 functioning,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라는 뜻이니까 물리학의 측면에서 태양계의 어떤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그 특정한 그런 초기의 어떤 상태, that prevail 했으니까 만연해 있는 그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초기의 상태의 어떤 지식을 한번 미안해요. 건너뛰었네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we predict 우리는 예측합니다. 근데 특정한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사건들을 예측을 해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선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these laws in combination with the knowledge 있으니까 특정한 어떤 우리가 만연해 있던 원래 깔려 있었던 초기의 상태, 특정한 초기 상태의 지식, 뭐 해가 뜬다라는 이런 초기 지식과 함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러한 법칙들을 by means of 해서 법칙들의 도움으로 이런 천문학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요, have the logical form 했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일반적인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제 "과학적 지식이야. 과학적 법칙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일반적인 진술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 형태는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지식들은요, 일반적인 어떤 진술을 가지고 있지만 있다 치더라도 이런 단순한 일반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 근데 빈칸에서 온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빈칸에서 온 아주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진술을 논리적인 형태로 설명을 한 게 과학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의한 예측,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법칙에 의한 예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솔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물리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에 의한 예측이 바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과학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경험에 의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빈칸, 그 빈칸에 뭐냐면 빈칸에 의한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답을 보면 이런 경험에 의한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이제 법칙적인 논리적인 형태를 띈 것이 과학 법칙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 번이었고요. 단어를 전혀 바꾸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문을 찾아보자면 이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어떠한 과학적인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귀납, 그 경험에 의한 귀납적 추론은 사실은 어떠한 과학적 이해의 완벽한 그런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perience가 나왔는데 경험적인 그 경험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empirical 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형용사형으로 보면 자, 이게 이제 형용사로 경험적인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인제 뭔가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단어 하나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고요. "경험에 의한 예측은 비과학적이고 법칙에 의한 예측이 과학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쉬웠는데요. 만약에 친구들이 틀렸다면 '아래에 있는 선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문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나이요. 9살이든 10살이든 11살이든 we are all there once.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있었던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우리 대부분은요, 뭐 할 수 있게 됐냐면 일정한 종류의 빈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빈칸은 어떤 빈칸이냐면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뒤에 목적어 빠져 있죠. 자, 어떤 하나의 obscure 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을 숙련하는 데 필요로 해지는 빈칸을 얻게 되었대요. 근데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결정하기를 is central to our identity 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로 해지는 일정한 종류의 빈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법적인 부분 하나만 보면요. 여기에요. 자, 이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들어갔잖아요. 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뒤에 뭐 대시든 아니면 와시든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랑 동사가 그냥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아무런 조건, 뭐 컴마나 하이픈 필요 없이 그냥 삽입이 될 수 있는 삽입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냥 어떨 때 쓰냐면 추측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그냥 삽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뒤에 붙게 돼요. 그럼 뭔 얘기냐면 앞에 있었던 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 여기 선생님이 사이에다 여기다 낀 이 부분은 그냥 삽입이 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원래는 위에 다시 한번 보면 that is central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적인 기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we've decided가 그냥 삽입이 된 겁니다. 여기가 삽입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에 이런 정체성을 그러니까 정체성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빈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빈칸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술을 일정한 종류의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 숙달할 수 있는 요건이 과연 뭐냐. 한 너가 9살쯤 되면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런 기술들을 숙달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요건을 갖게 된대요. 이런 빈칸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 빈칸 때문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술을 숙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maybe 아마도 이거는 뭐냐면 뭐 말을 그리는 거거나 아니면은 기타 솔로를 다시 똑같이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드리블 뭐 농구를 할 때 드리블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건 올리일 수 있죠. 올리 뭔지 몰라요. 우리 뒤에 설명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초기적인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동작인 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은 또 어떤 종류의 동작이냐면 참 쓸데없이 설명 길게 했죠. 스탠딩 점프예요. 근데 where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 했으니까 우리의 발은 절대로 보드에서 띄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스탠딩 점프인 그런 스케이트보드의 무비 중에 하나인 올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았고요. 자, 그림을 그리든 너가 어떤 동작을 하든 이런 것들 다 너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스킬, 기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기술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어떤 걸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는 don't need a manual to tell us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나한테 어떤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너희들한테 영어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영어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걸 돕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매뉴얼을 다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뭐 어떤 문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은 그냥 합니다.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걸 계속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왜 선생님이 너네들이 왔을 때 바로 문법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냐면 반복이 됐기 때문이죠. repeatedly 반복해서. 고개를 숙이고요. nose to the grindstone 했으니까 뭐 했어요 또? 쉬지 않고 악착같이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얘기를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술 습득 요건 바로 뭐냐면 repetition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답은. 뒤에 반복 나올 겁니다. 반복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펠링 다시 쓸게요. 네, repetition이죠. 자, 뒤에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아까 썼던 게 맞네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repetition. 그래서 반복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숙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기술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반복에 있어서의 신념은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 말도 반복에 있어서의 신념은요, 어떤 문화적인 water supply 했으니까 어떤 급수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중심 안에 바로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자, 뭐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든 핸드북이든 다 그 안에 급수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와 그리고 비즈니스의 자서전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반복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코치들이나 음악 지도자들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종종 그들의 학생들을 through drills 했으니까 드릴을 계속해서 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drill 그리고 뒤이어서 더 많은 줄이를 계속 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followed by는 이어서 그다음에 뒤에 게 나와요. 자, 이어서 더 많은 줄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100번 정도 A 마이너 한번 스케일 악보를 연주를 해 보세요, 오후에. 그러면 너는 더 you will see progress 진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200개 더 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더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반복, 고개 숙이고, 악착같이 드릴해, 더 드릴해, 100번 해, 200번 해. 다 반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고르기 쉬웠어요. 반복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지에서 찾아내려고 보니까 1번 blind devotion, 2번 creative thinking, 3번 deliberate breaks, 4번 mastering a manual, 5번 effective cooperation. 선생님이 볼 때 너네들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cooperation 아닐 거고요. 휴식 아닐 거고요. 창의적인 생각 아닐 거고요.
골랐다면 만약에 4 번을 고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마스터한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이 글에서 하고 있었던 얘기와 반대가 되는 거죠. 매뉴얼 없어요. 그냥 내가 반복해서 내 기술이 되면 매뉴얼 없이도 알아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blind devotion입니다. blind, 맹목적인. 어디서 나왔죠? 뭔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악착같이 쉬지 않고 blind죠. 디보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목적인 어떤 헌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어떤 그 기술 숙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까지 이제 내용을 다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가져오시기 바랄게요.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렇게 빈칸에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